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과 한국과 미국이 오늘 밤 9시 반이죠. 통상협의 2+2 진행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일단 정확히 말씀드리면 협상이 아니라 협의다. 그렇죠. 그러니까 회의하겠다라는 거죠. 어떤 회의냐? 미국 측의 요구사항을 들어보겠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요구사항이 뭔지를 제시하겠다. 서로 간에 뭔가 이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서로 나는 이만큼을 원합니다. 100을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한 80만큼 들어줄 수 있습니다. 일본이 먼저 협의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타결이 되진 않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결국 미국의 요구사항이 더 일본의 기대보다 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서로 간의 눈높이를 좀 확인해보고 가급적이면 미국 측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만 동시에 우리 측의 요구사항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겁니다. 우리 측의 요구는 관세 철폐죠. 관세 철폐를 요청하고 대신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과정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미국과 무역 규모를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이 미국의 대한 수출액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무역 적자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균형되게 만들자. 그러면 첫 번째 요구사항은 우리 미국으로부터도 적극적으로 수입해달라. 워낙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공약을 통해서 밝혀왔듯이 산업 영역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에너지 개발 사업인데 LNG와 원유 생산량을 더 늘리겠다라는 얘기는 곧 수출하겠다라는 것이니까 그 미국의 원유, 미국의 천연가스를 더 많이 수입해달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믹스를 보면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달라 하는 요구사항들이 들 것이고요. 그 밖에도 한국에 대해서 우리 상호관세 발표하는 날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그랬었죠. 상호관세 발표할 때 보면 25%를 부과를 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근데 우리나라는 기껏 미국에 대해서 도입한 그 관세율이 0.7%거든요. 근데 왜 똑같이 관세율을 0.7%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높게 부과했냐면 그 차이를 비관세 장벽으로 둔 거예요. 각종 비관세 장벽을 관세율로 계산한 것인데 예를 들면 비관세 장벽 중에 정부 보조금 있지 않느냐, 덤핑으로 판매하고 있지 않느냐, 비용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지 않느냐, 뭐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으니까 그런 비관세 장벽을 낮춰달라 하는 요구사항들이 미국 측에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어느 정도 들어줄 수 있는 것인지 계산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것뿐 아니라 뭐 방위비 혹시나 이런 것도 나올까 싶기는 한데 물론 우리가 국방부 차원에서 이번에 가지는 않지만 일본 때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방위비 얘기하면 뭐 9배 이런 것들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곤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트럼프가 깜짝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로서는 2+2,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재부 장관, 산업부 장관, 또 미국의 재무부 장관, 또 산업부 장관 해서 2+2의 장관급 회담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예견하지 않은 트럼프의 등장이 있을 수 있고 지금으로서는 방위 영역은 따로 떼어놓고 회담합시다. 지금은 경제, 무역과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산업적인 관점에서만 얘기합시다. 라는 기조인데 트럼프의 만약에 깜짝 등장에서는 계속 트럼프가 주장해왔듯이 방위비 더 내라. 왜 미국이 세계의 경찰적 지위를 유지하느냐. 너네의 방위는 너네가 책임져라. 라는 요구사항을 강하게 제시할 수 있고 일본에게도 비슷한 요구사항을 제시했었던 것처럼 방위비를 더 낼 것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로서는 조금 더 이 무역 협상이 조금 더 차질이 생기는 거죠. 좀 빠른 시간 안에 무역 협상이 타결되고 관세 면제 조치 받고 우리는 미국 측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들어주는 과정을 가져가길 원한다면 트럼프가 그걸 정말 원한다면 굉장히 다급하잖아요. 트럼프가 그걸 원한다면 그 협상 테이블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어제 미국에 도착을 해서 기자들한테 자동차 관세 문제를 좀 빠르게 해결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네. 또 외신에 따르면요 트럼프 대통령도 자동차 부품과 관련한 일부 관세를 면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의 구조를 보면 자동차 부품, 뭐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로 보면 제철, 강철 수출도 자동차 부품인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헤아려 보면 자동차 부품이나 자동차 수출에 대한 관세율을 높였던 것이 상당히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겠죠. 예. 그런 면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그러니까 또 미국이 관세율을 도입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편 관세를 도입했고 상호 관세를 도입했다가 유예시켰지만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은 별도로 매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급선무죠. 일단 상호 관세는 90일간 유예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급한 불은 아니고 더 급한 불은 자동차 부품에 해당되고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에서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영역에 있어서 협의를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준비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또 팁을 드린다면 예. 대외국에 대해서는 모두 자동차 부품의 관세율을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관세가 먼저 유예가 된다. 먼저 폐기가 된다. 예. 관세를 면제받는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은 적어도 단기간만큼이라도 굉장히 큰 효과를 있겠네요. 얻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전을 내고자 하는 의지도 상당 부분 있다고 관측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의 상황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은 이 관세가 미중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짝 물러나고 있다 이런 류의 보도들이 지금 외신에서는 좀 전반적으로 나오고 절반 이상 대중 관세 깎을 거라는 얘기들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는 무슨 인물입니까? 직업 구분으로 보면 어떤 직업군인가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정치인의 목적은 뭘까요? 바로 정치적 목적인 거죠. 예. 중간 선거 이기는 겁니다. 그럼 26년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승리해내기 위해서 네. 이렇게 관세 정책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그러면 미국의 요구 사항을 다른 나라들이 다 들어주겠지 하는 기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중간 선거 승리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 오히려 미국 경제에 부메랑이 될 것 같고 또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으르렁대면 깨갱할 줄 알았더니 같이 으르렁대고 있고 미국 경제에도 충격을 줄 것 같고 세계 많은 국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미국 외 나머지 국가들이 끈끈하게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협정 맺는 거 아닌가. 다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출 못하는 걸 서로 간에 수출입하자 하는 방식으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공동 대응이거든요. 예. 중국이 특히 그것을 가지고 키를 갖고 많은 정상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우리 정상회담하자. 한중일 장관급 회담하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개최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러다가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했었던 목적과 달리 미국이 스스로 고립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론에 계속 문매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도 사상 최대로 낮아졌고요. 예. 트럼프의 지지율이 1기 때보다도 낮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미국 경제를 위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위축되게 만든다라는 평가를 받고 결국 이런 것들은 중간 선거에 유리하지 않게 작용할 수 있겠구나. 특히 미국식 요구 사항을 들어주는 건 그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까요? 우리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이 제철소를 거기다 지어요. 그럼 언제쯤 완공이 될까요? 4년 후입니다. 그럼 중간 선거 끝나버려요. 결국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좀 멈추자, 꼬리를 좀 내리자, 완화시키자 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주변국에 대해서도 동맹국에 대해서도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다소 무역 전쟁을 좀 이제 화해 모드로 풀어가자라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모든 것이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느냐 아니냐에 해당된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과 매일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중국은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잖아요. 네. 중국은 과연 어떤 속내일지 진짜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이렇게 싸움을 건 트럼프 대통령이 더 다급해졌다, 꼬리를 먼저 내리고 있다라고 할 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더 강할까요? 가만히 지켜만 보는 게 더 강할까요? 아니면 그래 우리 협의합시다라고 맞대응을 해주는 게 더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아무 말 없이 아무 소식 없이 아무 인기척도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더 다급하게 만들 수 있고 더 다급하게 만든다면 결국 미국 같은 경우는 요구사항을 더 원할 수가 없는 거죠. 요구사항을 들어달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미국이 다소 꼬리를 내리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미국이 다급해졌구나. 그러면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긴밀하게 협상을 안 해주는 모습을 취해야겠다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지금 여러 비판도 있지만 한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러 오늘 밤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나라들은 계속 지연 작전을 세우고 있어요. 지연 작전. 시진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연 작전인 거예요. 지연시키다 보면 미국이 스스로 그럼 우리 협상을 더 제한하고 더 다급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럽 국가들도 우리의 요구사항을 더 강하게 제한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지금으로서는 미국의 입장이 좀 바뀐 것처럼 으르렁하던 목소리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예 특별한 맞대응을 안 해주는 전략, 지연 전략을 좀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트럼프의 메시지가 이제 경제적으로 가장 좀 안 좋게 작용했던 게 그때 당시 나스닥 한 10% 떨어지고 뭐 그러면서 네. 경제에 굉장히 타격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회복을 하고 좀 어제도 3대 지수 다 오르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의 예. 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투트랙입니다. 중국과는 무역 전쟁을 격화시켜 왔고,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과는 무역 전쟁을 완화시켜 나가 왔습니다. 그죠? 협상을 적극적으로 하고. 예. 근데 이런 기조도 주변국과도 협상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다급함이 있고요. 또 일본과도 협상을 1순위로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타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미국 측의 요구사항이 더 셌으니까. 우리한테는 그게 긍정적입니다. 일본에 많은 요구를 했더니 오히려 그 정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구나. 한국에는 그만큼 강한 요구를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이안, 사만, 사한 중에 이란으로 세게 제시하려고 했다가 이란보다는 이안이나 사만을 제시해야 협상국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꼬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미중 무역 전쟁 혹은 관세 전쟁 이 두 가지 투트랙이 격화됐었던 시점이 주가가 가장 공포감으로 무너졌었던 시점이고 공격적 투자 자산에서 뺐던 시점이고 지금은 그 완화되는 움직임 속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의 회복세를 갖고 있다. 물론 트럼프도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다소 완화되는 흐름이 주식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전기 대비 0.2% 감소했다고 합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금 보여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경제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자, 일단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디프레션, 경기 침체. 예. 이 경기 침체라는 단어는 2분기 연속 이 전기 대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마이너스 0.2%를 1분기에 기록을 했어요. 예. 근데 지금 관세 전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여전히 2분기에도 안 좋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2분기에도 1분기보다 마이너스, 전기 대비 마이너스 증가율을 또 나타낸다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25년 1분기 마이너스, 또 25년 2분기도 만약에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그것은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경제학적으로 공식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좀 불안한 시점인 거죠. 왜냐하면 2분기 지금 좋지 않잖아요. 예.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고 한국과 무역 협상이 제대로 체결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1분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그 정치적 리스크까지 고조됐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게 내수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또 대외적으로도 좋지 못한 그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양대 김광석 겸임 교수와 함께 경제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